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108을 기록했습니다. 경제는 회복되는 걸까요? 모건 스탠리는 아예 증시가 폭락하고 금융위기가 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108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인 104.5를 웃도는 수치죠. 소비자 신뢰지수는 소비자들이 경기를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느냐를 수치화한 것인데 10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시그널이거든요. 소비자들은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라고 보는 거고 소비를 줄이지 않겠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진짜로 제 주변만 봐도 지금 투자자들만 괴로워하고 있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통은커녕 아직도 굉장히 낙관적인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고 직원들이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 뉴질랜드 풀렸단다, 여행가자, 일본 풀렸단다, 여행가자, 뭐 이러고 있으니까요. 자, 기사도 한번 볼까요? 얼마 만에 해외여행인지 생기대 찾은 인천공항.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올해 안에 해외여행 계획. 다시 북적대는 명동. 돌아온 외국인 관광객. 명동이 살아났다. 제가 내일은 명동에 들릴 일이 있어서 실제 어떤 느낌인지 쇼츠로 찍어서 공유드려보겠습니다. 여튼 투자에 관심 없는 주변 지인들 보면 아직도 버블파티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처럼 여행이며 쇼핑이며 세상 긍정적이거든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경제는 회복되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연준은 더욱더 강한 워딩을 사용하고 워딩으로도 안되면 결국 더욱더 강한 고육지책을 시장에 쏟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발 경기 후퇴 우려 고조. 파월, 고통 불가피 강조. 물가 못 잡으면 미래 없다. 파월은 고통의 시기가 올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통이란 게 뭐죠? 결국 우리 주가 박살내고 집값도 박살내고 고용도 박살내고 생활고 만들어서라도 소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소리 하는 거예요. 연준은 왜 이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바닥이라던데 지금 많이 살아던데 아닌 건가요? 자, 그럼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을 해결하면 사라진다 라는 말이 있죠. 자, 이쯤에서 요즘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원인이 해결되었는지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자, 먼저 수요 측면에서 뭐가 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가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더욱더 많은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수요를 폭증시켰다는 거죠. 근데 공급 측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하고 있죠. 그래서 공급이 가뜩이나 문제가 있는데 미중 분쟁 여전히 하고 있죠.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면서 에너지 가격 폭등했죠.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곡창지대인데 여기도 지금 쑥대밭이죠. 수요는 높아지고 공급은 적어진다? 그럼 결국 가격은 높아진다. 이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물가 폭등이라는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는데 풀어놓은 돈을 걷어갔나요? 미중 분쟁 끝났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나요? 원인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급층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단서, 조그마한 클루조차 보이지가 않고요. 수요는 여전히 넘치다 보니까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연준은 수요 측면에서라도 눌러야 되는 상황이고 연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결국 처음엔 말로 겁주는 거고 그래서 지독한 말들 막 쏟아붓는 거죠 요즘. 그래서 연준 말도 다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겁만 주는 걸로 안 되면 진짜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수요를 눌러야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수요라도 꼭 눌러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들려고 엄포도 놓는 거고 주가며 집값이며 죄다 떨어뜨려서라도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심리에 관한 싸움인데 소비자 심리가 좋다? 경기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니 소비 더하고 수요 이어가겠다? 연준이 더 세지면 세졌지 당분간은 약해질 일 없다 라는 뜻밖에 안 됩니다. 세계 최대 펀드인 블랙록은 당분간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그 블랙록의 장보뱅 투자연구소장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요즘 이 워딩이 자주 보이죠? 불가피.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여전히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타깝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조바심 내는 분들 보면서 딱 이런 마음입니다. 한술 더 떠서 모건 스탠리는 아예 증시가 폭락하고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도 투자회사도
때론 현 시점 알려진 정보들만 가지고 하는 단편적인 판단들일 때도 있고, 대중과의 심리전을 위한 그저 워딩에 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도 아니며 추가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폭락은 그 기간이 짧기에 우리가 숏이라고 하고, 상승은 오랫동안 천천히 상승하기에 롱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닥이면 어쩌지 하고 조바심 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저점에서 반드시 살 필요도 없고, 그저 무릎 아래 발목 어딘가에서만 사면 되고, 확실한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바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천번만 생각해도 투자란 건 지식의 게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마인드 게임이며 심리 게임인 게 이 투자라는 마인드 게임입니다. 영화 타짜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2000년의 스테디셀러 성경에도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것 안에 거하라. 절대로 지금 조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고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기업보다, 기관 투자자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이 쉴 때 쉬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들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더 빠르게 얻을 수도 없지만 유일하게 우리는 쉬고 싶을 때, 기다리고 싶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기다려도 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기다리고 째려보면서 열심히 시력을 갈고 닦기에, 또 씨들을 모아가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나날들입니다. 부디 스마트하고 엣지 있게 투자하는 반드시 이기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